강원도의 깊은 산속, 별빛이 하늘을 수놓은 밤, 김민서는 텐트 앞에 앉아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녀의 심장은 고독과 자유 사이에서 흔들렸다. 서울의 번잡한 삶을 피해 홀로 캠핑을 떠난 민서, 28세의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녀는 늘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다. 사랑, 특히 그녀가 마음 깊이 원하는 사랑은 사회의 시선 때문에 숨겨야만 했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채 그녀는 이 산속에서라도 진짜 자신을 찾고 싶었다. 그녀는 모닥불에 장작을 하나 더 던지며 중얼거렸다. 여기선 나를 숨기지 않아도 되잖아. 바람이 그녀의 단발머리를 부드럽게 스쳤다. 그런데 갑자기 텐트의 지퍼가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서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긴 생머리가 달빛에 반사되고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절박해 보였다. 도와주세요. 그 여성, 박지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서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눈에 담긴 두려움은 거짓이 아님을 직감했다. 무슨 일이에요? 민서가 다급히 물었다. 지윤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누가 저를 쫓아오고 있어요. 민서는 본능적으로 지윤을 텐트 안으로 끌어들였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였다. 멀리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민서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누가 쫓아오는 거죠? 왜요? 그녀가 속삭였다. 지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말할 시간이 없어요. 제발, 그냥 저를 숨겨주세요. 민서는 지윤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다. 그녀는 지윤을 텐트 깊숙이 숨기고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었다. 괜찮아요. 여기 안전해요.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지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지윤의 눈에는 두려움뿐 아니라 깊은 고독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그 눈빛에서 자신과 닮은 무언가를 느꼈다. 밖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민서는 숨을 멈췄다. 지윤이 쥔 그녀의 손이 더욱 세게 조여졌다. 그냥 여기 있어요. 민서가 속삭였다. 그녀는 지윤을 보호해야겠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이 낯선 여성이 누구든 그녀는 지금 민서의 보호가 필요했다.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텐트 밖을 확인했다.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안도하며 지윤에게 돌아왔다. 이제 안전한 것 같아요. 이제 말해줄래요? 무슨 일인지? 지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결국 입을 열었다. 저 박지윤이에요. 32살이고 변호사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저를 쫓아온 건 제 전 약혼자였어요. 민서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약혼자요? 왜 당신을 쫓아온 거죠? 지윤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제가 레즈비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저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족의 기대 때문에 약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진짜 저를 숨길 수는 없었어요. 민서는 숨이 멎는 듯 했다. 지윤의 이야기는 그녀 자신의 삶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녀도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살아왔다. 저도 민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도 당신과 같은 아니, 비슷한 삶을 살아왔어요. 지윤이 놀란 눈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말이 필요 없는 공감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텐트 안은 더 이상 차가운 산속의 공간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에게로 다가가기 시작한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멀리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더 가까웠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가 다시 왔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민서는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기다려요. 제가 처리할게요. 민서는 텐트 밖으로 나섰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다. 지훈. 거기 있는 거 알아? 그가 소리쳤다. 민서는 심호흡을 하며 그를 마주했다. 여기 아무도 없어요. 잘못 찾아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남자는 민서를 노려보았다. 너 누구야? 그 여자 어디 있어? 그는 한 발짝 다가왔다. 민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말했잖아요. 여기 아무도 없다고요. 그녀는 지훈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이 텐트에서 나왔다. 혁수, 그만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묻어났다. 혁수라 불린 남자는 지훈을 보고 이를 갈았다. 너 때문에 내가 망신당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민서는 지훈을 자신의 뒤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당신한테 아무 잘못도 없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민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혁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발걸음을 돌렸다. 이건 끝난 게 아니야. 지훈, 그는 내뱉은 말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훈은 민서의 팔을 붙잡고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민서는 그녀를 부드럽게 안았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그 밤, 두 사람은 모닥불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훈은 자신의 삶을 털어놓았다. 명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졌지만 그녀는 늘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겨야 했다. 민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이 캠핑이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었는지.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와 꿈을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다. 민서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여기서 만난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산속의 그 밤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었다. 새벽이 다가오자 민서와 지훈은 텐트 안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모닥불의 잔재가 희미하게 빛났고 산속의 고요함이 그들의 대화를 감쌌다. 민서는 지훈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따뜻함이 전해졌다. 왜 여기로 왔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모든 걸 버리고 그냥 저 자신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혁수는 제가 그의 기대를 배신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은 제가 저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죠. 민서는 지훈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도 그런 삶을 살아왔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규범 속에서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사랑을 꿈꾸는 것조차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었다. 저도 그래요, 민서가 말했다. 항상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동료로만 살아왔어요. 하지만 여기선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민서로 있을 수 있어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민서 예쁜 이름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민서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지훈 씨도 이름이 따뜻해요.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산속의 고요를 깨며 그들의 마음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아침이 되자 혁수의 존재가 다시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지훈은 혁수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그는 집요해요. 제가 어디로 가든 찾아낼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났다. 민서는 이를 악물었다. 그럼 같이 싸워요. 당신 혼자 두지 않을게요. 지우는 놀란 눈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우린 방금 만난 사이잖아요. 민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모르겠어요. 그냥 당신이 저와 같은 상처를 안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당신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아침, 두 사람은 캠핑장을 정리하고 함께 산을 내려가기로 했다. 민서는 지훈에게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가자고 제안했다. 적어도 거기선 안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훈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훈은 자신의 과거를 더 깊이 털어놓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다. 명문대, 로스쿨, 대형 로펌에서의 커리어.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었다. 저는 여자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모든 걸 잃을까 봐 무서웠어요. 민서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민서. 정말로. 서울에 도착했을 때 민서의 아파트는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다. 지훈은 민서의 집에 들어서며 미소를 지었다. 여기 정말 당신 같아요. 민서는 웃으며 말했다. 좀 어지럽죠? 디자이너라면서 정리도 못해요. 두 사람은 다시 웃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또다시 깨졌다. 민서의 아파트 문 앞에 혁수가 서 있었다. 그는 지훈을 발견하고는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지훈, 너 진짜 이렇게 도망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서는 지훈을 뒤로 물리고 앞으로 나섰다. 여기서 나가세요. 당장. 혁수는 민서를 무시하고 지훈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지훈이 앞으로 나섰다. 혁수, 이제 그만해. 나도 너도 더 이상 서로를 아프게 할 필요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혁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한 발짝 물러섰다. 너 후회할 거야. 그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민서와 지훈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안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민서의 작은 소파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었다. 지훈은 자신의 첫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다. 고등학교 때 만난 소녀, 하지만 사회의 편견 때문에 끝내 말하지 못했던 그 사랑. 민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가 대학 시절 짝사랑했던 여성, 하지만 용기가 없어 고백하지 못했던 순간들. 우린 너무 오랫동안 숨겨왔어요. 민서가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주는 위로와 용기를 느끼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민서는 지훈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우리 같이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좋아요, 민서. 같이.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로 한 발짝 더 다가갔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아직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그리고 그들 자신 안의 두려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서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며칠이 지났다. 민서와 지훈은 민서의 아파트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져 갔다. 아침이면 함께 커피를 내리고 저녁이면 함께 영화를 보며 웃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혁수의 위협, 그리고 그들이 마주해야 할 사회의 시선.
민서는 자신의 디자인 작업을 지훈에게 보여주었다. 그녀의 작품은 강렬하면서도 따뜻한 색감으로 가득했다. 지훈은 감탄하며 말했다. 당신 작품은 정말 당신 마음 같아요. 민서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냥 제 감정을 캔버스에 옮기는 거예요. 지훈도 자신의 이야기를 더 깊이 털어놓았다. 그녀는 로펌에서 성공적인 변호사로 일했지만 늘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겨야 했다. 동료들 앞에선 완벽한 척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냥 무너졌죠. 민서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이제 혼자 무너질 필요 없어요.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민서는 지훈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언젠가 제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언젠가 제 일을 통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좋겠어요.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꿈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어느 날 지훈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의 어머니였다. 지훈아, 혁수가 우리 집에 왔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서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같이 해결할게요. 지훈은 결국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그녀는 민서와 함께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지훈의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일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저는 그냥 저로 살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민서는 지훈의 곁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지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결국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하다. 지훈아. 그 만남은 지훈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민서는 지훈을 위로하며 말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우리는 같이 기다릴 수 있잖아요. 지훈은 민서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민서.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무너졌을 거예요.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민서는 지훈에게 자신의 작업실을 보여주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꿈이 담긴 곳이었다. 지훈은 민서의 작품들 사이를 거닐며 미소를 지었다. 여기서 우리 같이 뭔가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녀가 제안했다. 민서는 놀란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같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예술, 그리고 제 이야기,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무언가를 만들어보자고요.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빛났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꿈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혁수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그는 지훈의 직장 동료들에게 그녀의 성정체성을 폭로했다. 지훈은 로펌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서에게 말했다. 이제 다들 저를 이상하게 봐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민서는 지훈을 끌어안았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훈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를 잃을까 두려웠다. 민서는 지훈에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서 위로를 찾았다. 민서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우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거예요. 약속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민서.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강해졌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회의 편견, 가족의 반대, 그리고 그들 자신의 두려움.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지훈의 직장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
상사의 냉랭한 태도. 그녀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두려워졌다. 하지만 민서의 곁에서 그녀는 다시 용기를 찾았다. 민서는 지훈에게 말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옆에 있을게요. 지훈은 민서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녀는 로펌에 사표를 내기로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저를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민서는 지훈의 결정을 지지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요. 제가 도울게요. 지훈은 사표를 제출한 후 민서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LGBT 커뮤니티를 위한 예술 전시회를 기획하기로 했다. 민서의 작품과 지훈의 이야기가 결합된 이 프로젝트는 그들의 상처와 꿈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전시회 준비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다. 민서는 지훈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가끔 제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지훈은 민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마요. 그들의 전시회는 점점 구체화되었다. 민서는 자신의 작품에 지훈의 이야기를 담았다. 사랑, 고독, 그리고 자유에 대한 이야기. 지훈은 전시회의 메시지를 다듬었다. 우린 그냥 우리로 살고 싶어요. 그게 전부예요. 전시회 날이 다가왔다. 두 사람은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혁수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전시회 포스터를 보고 그들을 찾아왔다. 너희가 뭘 하려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런 걸로 사람들 앞에 나서다니 부끄럽지도 않아? 민서는 분노로 떨었다. 부끄러운 건 당신이에요. 우리를 방해하려는 당신이요. 지훈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혁수, 이제 그만해. 나도 너도 더 이상 아프지 말자. 혁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돌리고 떠났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너희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 민서와 지훈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혁수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두려움을 건드렸다. 우린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민서가 물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당연하죠. 우리가 함께라면. 전시회 날, 그들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젊은 LGBT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다. 한 소녀가 민서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 작품 저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고마워요. 민서는 눈물이 핑 돌았다. 고맙다니 내가 더 고마워. 지훈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았다. 그녀는 민서에게 말했다. 이게 우리가 꿈꿨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사회의 편견과 싸워야 했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강했다. 전시회의 성공은 민서와 지훈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훈의 가족이 그녀를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까지였다. 지훈아,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했어.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아빠 저는 그냥 저로 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서는 지훈의 곁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는 민서를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이렇게 된 거야. 민서는 침착하게 답했다. 지훈 씨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너희 같은 사람들은 정상적이지 않아. 그 말은 민서와 지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아빠, 저를 사랑한다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다. 어머니는 지훈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미안해, 지훈아. 우리가 잘못했어. 그 만남은 지훈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민서의 곁에서 그녀는 다시 힘을 얻었다.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무너졌을 거예요. 지훈이 말했다.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우린 서로에게 힘이잖아요. 그들은 다시 전시회를 준비했다. 이번엔 더 큰 규모였다. 그들은 LGBT 커뮤니티뿐 아니라 모든 소수자를 위한 메시지를 담고 싶었다. 민서의 작품은 점점 더 강렬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와 희망을 캔버스에 담았다. 지훈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커뮤니티를 지원했다. 하지만 그들의 활동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보수적인 단체들이 그들의 전시회를 비판했다. 온라인에서는 악플이 쏟아졌다. 민서와 지훈은 흔들렸지만 서로를 보며 다시 용기를 얻었다. 우린 잘못한 거 없어요. 민서가 말했다. 우린 그냥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리고 이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들의 두 번째 전시회는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작품에 공감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지지했다. 한 젊은 남성이 지훈에게 다가와 말했다. 저도 숨기고 살아왔어요. 당신들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지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끌어안았다. 고마워요. 우리 같이 힘내요. 민서와 지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사회의 편견과 싸워야 했고 자신들의 상처를 치유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강했다. 민서와 지훈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었다. 그들의 전시회는 단순한 예술 프로젝트를 넘어 커뮤니티를 위한 운동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의 활동은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날 전시회 장소에 반대단체가 나타났다. 그들은 피켓을 들고 소리쳤다. 이런 전시회는 부도덕하다. 민서와 지훈은 당황했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민서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우리는 그냥 우리로 살고 싶을 뿐이에요. 사랑하고 꿈꾸고 행복하고 싶어요. 그게 왜 잘못인가요? 그녀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일부 반대자들은 조용히 물러갔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지훈은 민서에게 말했다. 가끔 너무 지쳐요.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민서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지훈 씨, 우리가 싸우는 건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올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들은 다시 힘을 냈다. 그들은 전시회뿐 아니라 워크숍과 강연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젊은 LGBT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민서의 작품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지훈은 법률 지원을 통해 커뮤니티를 도왔다. 하지만 그들의 활동은 개인적인 희생을 요구했다. 지훈의 가족은 그녀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민서도 자신의 부모님과 갈등을 겪었다. 민서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신당했어.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엄마, 저는 그냥 저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들의 상처는 깊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다. 민서는 지훈에게 말했다. 우린 가족을 잃었을지 몰라도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있어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맞아요. 당신이 제 새로운 가족이에요.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강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아직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혁수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그는 지훈을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지훈은 충격을 받았다. 그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민서는 지훈을 끌어안았다. 그는 당신을 잃은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함께 변호사를 만나 전략을 세웠다. 지훈은 자신의 법률 지식을 활용해 혁수의 위협에 맞섰다. 그들은 법정에서 싸울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법정 싸움은 치열했다. 혁수는 지훈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는 지훈이 자신의 평판을 망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변호를 스스로 맡았다. 민서는 법정에서 지훈의 곁을 지켰다. 지훈은 법정에서 당당히 말했다. 저는 제 자신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잘못인가요?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렬했다. 민서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지훈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재판은 길고 힘들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은 지훈의 손을 들어주었다. 혁수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했다.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민서를 끌어안았다. 우리가 이겼어요.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당연하죠. 우리가 함께니까. 재판이 끝난 후 민서와 지훈은 다시 전시회를 열었다. 이번엔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함께 공개되었다. 그들의 사랑, 투쟁, 그리고 승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 지훈의 어머니는 결국 그들을 찾아왔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 지훈아. 내가 잘못했어. 지훈은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라도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민서도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전시회는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LGBT 커뮤니티를 위한 지원 단체를 설립했다. 민서의 작품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지훈은 법률 자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어느 날 민서와 지훈은 다시 강원도의 그 산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웠다. 민서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기서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저도요, 민서. 당신은 제 운명을 바꿨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세상과 싸웠고 사랑했고 꿈꿨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사랑은 어떤 편견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였고 희망이었고 변화였다.